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키워드 정리해보면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빨리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시장을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많이 오르고 연속적으로 올라간 거에 대한 부담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숨 고르게 하고 나면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뭐 연말 특유의 어떤 수급 뭐 그런 흐름이 또 재현되면서 지수가 올라가고 상승 종목도 많았고요. 그리고 올라간 종목을 보니까 오른 종목 보니까 이제 강세 종목들,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과 눌렸던 종목군들이 공존했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공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부러지고 한쪽으로 넘어가고 이런 구도가 될 텐데 어쨌든 시장은 눈치 보기 속 연말 특유의 어떤 수급 장세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내용들 정리해보면 이게 이제 미국 증시가 8주 연속 올랐거든요. 근데 과연 9주 연속 올라갈 거냐. 그러니까 8주 연속 올라가면 9주 연속 올라가는 비율이 반반 정도 됩니다. 근데 10주 연속 올라간 건 비율로 따져보면 한 20% 정도 왔다 갔다 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번 주 오른다 하더라도 다음 주까지는 쉽지 않다. 이런 어떤 분위기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통계로 보면 8주 연속 올라간 이후에 이제 한 달 후에 어떤 지수를 봤더니 1.4%, 3개월은 2.6%, 6개월은 3.2%, 12개월 후에는 9.1%, 확률도 70%대 거의 90%대 뭐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증시는 이렇게까지 밀어올릴 힘이 있다라면 향후에 추가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 상승이 부담되나 쉽게 꺾이지 않는 그런 이유로 작동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침에 나왔던 뉴스죠. 로버트 카플란 전 댈러스 연은 총재인데 이 사람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할 수 있다 생각보다 그 이유는 지난번에 이제 금리 내려놓고 그걸 안 올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게 만들어져서 그것 때문에 연준이 잘못한 건데 그런 실수를 또 재현하지 않을 거다. 근데 이번 실수는 금리를 안 내려서 경기 침체에 빠지는 게 실수가 될 거기 때문에 연준은 그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생각보다 금리를 빠르게 낼 거다. 여기에 보면 곧 금리를 인하할 거다 이렇게 전망했잖아요. 이 곧이라는 건 아마 3월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여전히 조금 조정되긴 했습니다만은 동결 확률은 내년 3월에 17%밖에 안 되고요. 거의 80% 이상은 내년 3월에 인하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달러 인덱스 내려가게 되고 경기 침체 확률은 내려가게 되니까 이제 투자들이 내년에도 증시가 어쩌면 올라갈지도 모르겠구나 이런 기대를 갖게 되는 요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지금 못 가고 있는 상태인데 미국에서 중소형주들이 활발하잖아요.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주요 종목군들 P 따져보고 보면 막 테슬라 이런 거 막 60배 막 이렇게 올라가고 막 그렇게 되고 있는데 아마존 뭐 이런 종목군들도 30배 언저리 되고 있죠. 그런데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군들은 14.7배에서 17.4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가격 부담이 덜한 종목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형주가 꺼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투자들이 멈추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덜한 종목으로 넘어가서 이거는 투자 자금이 확산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래서 미증시가 쉽게 빠지진 않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1차적으로 좀 깔려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근데 우리 증시는 사실 뭐 시기적인 특징이죠. 예, 그러니까 오늘이 T-1일. 제가 이건 뭐 계속 보여드린 데이터입니다만은 코스피는 뭐 초반에 이제 배당락 이후에 이제 매수가 들어오면서 양봉이 나오긴 하는데 종가 기준은 뭐 오르락 내리락 거의 비슷하고 올라간다 상승한다 하더라도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죠. 근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2015년 이후에 보면 8번 중에서 7번 올라가고 1번 빠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보통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 수급이 주주명부 등재를 회피하던 투자자들이 주주명부 등재하는 날 다음 날로 싹 바뀌게 되면 다시 매수를 가동시켜서 웬만하면 배당락 당일과 그 마지막 거래일까지는 코스닥을 올리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뭐 이런 어떤 이런 패턴대로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대장주 효과입니다. 이 차트는 이 표는 제가 올해 한 20번은 보여드린 거 20번까지는 아닐까요? 여러분들한테 되게 자주 보여드리고 이거 올릴 때 제가 몇 번 좀 안 좋은 댓글도 몇 번 봤던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뭘 보여드렸냐면 삼성전자가 턴되는 전해의 주가는 40% 정도 올라간다. 그런 이제 징크스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턴이 된다라면 올해도 40% 올라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그때 뭐 20 몇 프로 그럴 때였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종가로 41% 찍었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왜냐면 이게 되관되가 뭐냐면 웬만하면 이렇게 움직이던 종목이 이렇게 근처도 못 가고 빠져버리면 뭔가 이걸 견제하는 굉장히 안 좋은 뭔가가 있나 보다. 이렇게 또
의심을 해야 되는데 패턴대로 일단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내년은 내년이고 일단 현재로서는 삼성전자가 내년에 턴한다라는데 특별하게 변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주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삼성전자가 제가 응원단장이라는 표현 드리잖아요. 삼성전자가 응원단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뭐 코스닥 반도체 업종 지수는 뭐 거의 60% 가까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보일 수 있었고 특히 이제 오늘 장에서도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 보면 그동안에 이제 눌렸던 종목군들이 오늘 좀 살아났죠. 제가 아침에 박스권 vs 11월 강세 종목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공존했어요. 예, 박스권을 보였던 한미반도체 10월 이전까지 강했던 종목군들이 올라갔고 또 이제 레고캠 바이오 같이 이제 제약 바이오주도 오늘 또 올라갔거든요. 예, 그리고 오늘 뭐 새롭게 이제 조금 탄력이 붙은 게 조선주 이런 것들이 좀 붙긴 했는데 근데 일단 이 두 개, 그러니까 바이오와 이제 HBM 관련된 종목군들, 이게 이제 반도체, 바이오, 오늘 엔터도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등등의 종목들이 이제 시가총액 굵은 종목들 중에서. 근데 이게 계속 공존하기는 어려워요. 예, 공존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후에는 힘이 실리거나 그냥 아니면 뭐 순환매 돌릴 수도 있는데, 순환매는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큰 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 두 개가 전부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제3의 종목군들도 있을 겁니다. 더 어느 쪽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뭐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연말 연초에는 올라가는 모든 종목을 의심해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어떤 종목 쪽에 힘이 실리는지 제약이냐, 반도체냐, 뭐 또 다른 뭐 종목들이냐 이런 것들을 계속 면밀하게 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수급에서는 오늘 외국인들 양시장 다 순매수 했고요. 그리고 반면에 제가 그 기관은 어차피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가 나온다. 짧으면 일주일, 길면 한 달. 계속 매도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 그 흐름대로 오늘 나타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종목들 보면 외국인들 2,300억 매수했는데 3,200억이 삼성전자예요. 근데 하이닉스를 지금 매수를 안 하는 게 좀 특징입니다. 예, 두 개가 좀 엇갈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기존에 샀던 종목군들, 그러니까 뭐 네이버 그대로 들어가 있고 기아가 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 인터넷,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조금 매도 쪽에 가 있지만 어쨌든 기존의 흐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잘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조금 양쪽에 찢어져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업종 내에서도. 요게 이제 종목 장세로 가는 건지 이후에는 좀 업종별의 변화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기관은 보시면 다 ETF 뭐 이런 것들이 상단에 쫙 깔려 있잖아요. 순매수 1위가 셀트리온인데 이제 120억대 정도 되는 것밖에 안 되고, 그래서 기관은 뭐 이 이제 매도 수급이 가동되는 시기라서 주로 이런 형태의 어떤 수급 구도가 당분간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뭐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제약, 웨이튼 등등의 어떤 종목들을 팔았는데 포스코 DX는 꾸준하게 매수합니다.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들 종목들도 좀 있긴 하지만 특징은 어제부터 그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은근히 종목 수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범반도체로 분류해서 놓고 보면 뭐 이오테크닉스,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하나마이크론, STI, ISC 밑으로도 더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업종에 이게 좀 이쪽으로 좀 힘이 실리기 시작하는 건지는 좀 관찰을 해봐야겠죠. 다음에 기관은 역시 에코프로 BM은 매도하고 SM과 JYP를 매수해서 인터넷 엔터주를 좀 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외에는 뭐 업종별 특징보다는 업종 내에서 조금 골라 담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고, 다만 조금 특징을 따지자면 그러니까 이 아래까지 순매수 이 종목 아래까지 더 길게 열어놓고 보면 매도 쪽에 반도체는 조금 덜하고 매수 쪽에 반도체 종목이 조금 들어가 있고 이런 게 특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발인지 추세인지는 뭐 이후에 계속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요약을 해보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코스닥은 전통적으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코스피는 주춤한데 제가 하나 더 설명드렸던 게 마지막 이틀 동안 올라가면 그 다음에 1월도 증시가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었다. 4번 중에 3번 그랬고 한 번은 빠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코스피 내일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제약주와 11월 이전 주도주가 공존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데 어떤 쪽에 힘이 실리는지, 그 다음에 코스닥 급등후 징크스인데 이건 제가 잠시 좀 설명드릴게요. 안 좋은 패턴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제약, HBM, 엔터, 뭐 조선 등등이 이제 강세 보였고 일부 이제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코스닥 급등 후유증을 보여드리는 게 이제 10% 이상 코스닥이 연간 올라갔을 때 그 다음 해를 보면 안 좋았어요. 왜냐면 코스닥은 무슨 가치 투자를 하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큰 시세가 나면 그 큰 시세 났던 종목군들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커지고, 굉장히 커지는데 그 종목들은 다음에는 빠지면서 지수를 끌어내려서 그 다음에 좀 고전을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1999년, 2001년, 그다음에 뭐 2007년 이거 다 금융위기급 뭐 이런 위기가 터졌던 해라서 너무 극단적으로 볼 필요는 없긴 한데, 근데 대체로 보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았잖아요. 네, 뭐 99년, 2001년, 2007년 요걸 세 개를 빼놓고 보면 그렇게 이제 이제 그렇게 놓고 보더라도 이제 뭐 이게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2020년 사례를 볼 필요가 있죠. 44%나 올랐는데 그 다음에 또 올랐거든요. 저건 뭐냐면 예탁금이 붙어서 그게 이제 커버를 해주면서 매물을 잡아먹어 준 거예요. 그래서 연초에 예탁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러니까 최소 10%, 좀 욕심내면 20% 정도 드러나면 지금 물량 다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탁금 추이를 연초에는 주목을 해봐야 된다. 만약에 예탁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종목들별로 시가총액이 높아져 있는 상태라서 중소형주 순환 매장 이상 시장을 끌어내기는 쉽진 않습니다. 연초에 이제 코스닥의 어떤 동향 이런 것들도 제가 계속 이제 발견되는 대로 체크를 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겁내시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뭐 99년, 2001년, 2007년 다 금융위기 터졌을 때라 요거 이제 너무 숫자에 대해서 이제 위축되지 마시고, 그래서 이걸 커버할 수 있는 이제 수급 동향을 보자라는 거니까 요건 제가 연말 통계 특집에서 또 설명드릴 겁니다.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